안녕하십니까. 재료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근태라고 합니다. 이 집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최대한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집회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인 조국 법무장관이 교수가 아닌 정치인으로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발언이 결코 특정 진영만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한 개인일 뿐이지만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이 손에 든 촛불에 의해 정권은 바뀌었지만 새롭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 또한 진영은 바뀌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콘크리트 지지층 30%, 현재 조국 장관 지지층 40% 이상, 이 둘은 서로 정치적 대척점에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너네 편이 저지른 잘못을 비판하면서 우리 편이 저지른 똑같은 잘못은 합리화하려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전국에 울려 퍼지던 부정, 부패, 비리 척결에 대한 외침은 왜 2019년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과거의 부정에는 민감했었고 현재의 위선에는 이토록 관대하단 말입니까? 부정과 위선을 비판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의 본질이 언제부터 편가르기가 되었습니까? 저는 2년 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이 권력의 뒤에 숨어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국가적 결정을 내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했던 점에 대해 저는 분노하였고 촛불을 들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든 이 촛불은 2년 전에 저를 부정하는 촛불이 아닙니다. 2년 전에 들었던 그 촛불도 지금 제가 든 촛불과 본질적인 다름이 없습니다. 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손에 든 촛불은 특정 세력만을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저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타락시키는 불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이 촛불이 특정 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이 겹치지 않는다 가정하면 대략 70%의 국민들이 이 숭고한 촛불을 고작 편가르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좀비가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이 질문하지 않는 문화에 있다고들 하는데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조차 질문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의 사고는 1차원적인 사고에 멈춰 있습니다. 조국이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래. 조국 힘내세요. 조국 후보자에게 던져진 의혹들은 다 가짜뉴스래. 그럼 그렇지. 조국 힘내세요. 와. 이렇듯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본인의 생각은 눈꼽만치도 들어있지 않고 내 편으로 받아들인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니 아 그런갑다 하는 겁니다. 앵무새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조국이 본인 인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기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건지, 검찰개혁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부정과 비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순적인 존재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애초에 국가의 장관으로서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꼭 조국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경제, 외교, 안보 정책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고 결국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공적 메시지들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듣기 좋아 보이는 메시지들이 과연 옳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메시지가 과연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주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군가의 정신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쓰여지는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은 스스로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것만이 자유인가요? 육체적 자유만 충족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자유 역시 중요한 겁니다. 어떤 형태이든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고민해야지만 내 생각의 주인이 비로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노예가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육체적 자유 역시 어떤 형태가 됐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본인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의 주인이 나임을 스스로가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바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가족, 친구, 애인, 선후배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부디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 땅의 국민들이 모두 이 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올바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의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비로소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 그리고 오직 그 질문만이 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